자, 이제 또 종소리가 울리나요? 네. 그래요.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 문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의 노후 통장. 안녕하십니까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네. 맞벌이라 본방 시청은 못합니다. 밤늦게 아내랑 보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아내가 새롭게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남편과 아내. 자기야, 내가 이제부터 돈 벌잖아.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지? 연말 정산? 글쎄, 그게 저 각자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동료들 보니까 말이야, 연말 정산을 잘해야 뭐 세금도 덜 내고 막 그런다던데. 야, 우리 자기는 똑똑하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재테크에 눈이 밝은지 몰라. 아유, 정말 이쁘고 똑똑하고 연기만 잘하면 좋은데. 어쨌든 어떡하지? 우리 자기가 최고야. 우리 자기가 최고라고. 정말 빨리 진정성 해. 안 느껴지네요. 이거 네. 있잖아. 다음 대사 이거 빨리 해. 아잉 몰라 이거 있잖아. 아잉 몰라 이거 해야지. 이거 정말 역시 참아. 아, 자기가 최고라고. 아이 몰라.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디님 이해해 주세요. 정말 연기를 하다가 주먹이 날아가고. 농담이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자기가 최고라고. 아이 몰라. 에휴, 아, 끈이 정말. 없어. 아. 어쨌든 여보 맞벌이 정산이 따로 있는 걸까 모르겠는데. 아, 그렇다고 자. 하는데. 예. 박준영의 노후 통장에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연말 정산이 따로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입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요거야말로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을 그러게요. 위한 고경이를 위한 고경이에 의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이제 자, 쏟아내시는. 세무사님 얘기하세요. 연말 정산 뭐 따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고 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이 차이가 납니다. 네네. 먼저 기본적으로는 급여가 많은 쪽이 공제를 받아가는 것이 보통은 유리하고요. 네. 그런데 의료비나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급여가 작은 쪽, 작은 부분이 이제 공제를 받을 때 더 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세무사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는 네. 둘 다 연말정산을 안 해서요. 지금 연말정산을 안 해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저희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네.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연말정산은 혜택이 안 되고 원래 사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나 의료비 공제, 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세무사님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두 분 다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연말정산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하신 걸 다 얘기했나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부양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다 받으시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할 때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조합을 내가 직접 계산하기는 힘드니까 네. 국세청 사이트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 그거를 좀 활용하셔서 어떻게 내가 누가 공제를 받고 이런 거를 조합을 확인해 보시면 네.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 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한 분은 근로소득자이고 한 분은 사업자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교육비 공제나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출하실 때 미리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뭐 근로소득자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비 지출도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이런 미리 지출할 때 그런 걸 계산하셔서 지출을 하셔야지 나중에 연말정산 하실 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사업자랑 근로소득자랑 아예 또 공제 내역이 다른 거네요. 네. 그럼 저하고 근로소득자하고는 다른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산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정 비용 지출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런 보험료 공제 혜택이나 의료비 공제 혜택은 따로 주지 않는 근데 것입니다. 보면은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사업자 1+1보다는 근로자 사업자 그게 더 낫겠어요. 근로자 사업자 조합이 낫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만약 자영업자면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부인을 얻는 것이 낫다. 그게 낫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세금 때문에 짝을 그렇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니, 성선아 기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야, 정말. 아니 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어떤가요? 저는 궁금해서요. 지금 의료비 공제 혜택이나 뭐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때 그렇죠? 한 분이 이제 근로소득자이고 한 분이 사업자이면은 한 분이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내보낸 다음에 만약에 많은 연인들이 선아, 이제 우린 헤어져야겠어. 당신도 근로소득자, 나도 근로소득자가 우린 어울리지 않아. 난 자영업자를 만나야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실 아, 정말? 아니 저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더 나은 거잖아요. 근데 박준영 씨랑 저랑 잘 어울리는 궁합이에요, 우리는. 아, 이분은 아까부터 돈궁합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니 정말 약간 좀 이 세무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상원 전문가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자, 이제 오늘 이 가정에서 그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맞벌이 가정이잖아요. 네.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연금도 맞벌이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65세 지났을 때 연금도 맞벌이가 되면 좋겠죠. 국민연금도 둘 다 받고 개인연금도 둘 다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금 맞벌이라고 하는 건데, 맞벌이일 때는 좀 둘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변액 유니버셜을 금액을 작게라도 가입해서 비과세 효과를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한 분은 소득공제되는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꾸준하게 소득원을 일을 할 수 있는 보통 남자들 쪽에서는 비과세를 가는 게 낫고요. 아내들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끔 가져가다가 이런 소득공제를 누릴 수 있는 펀드들은 중간에 금액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는 2달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되죠. 네. 하지만 연금저축 펀드들은 중간에 금액을 줄이거나 쉬었다가 나중에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좀 유연성이 있으니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금저축을 통해서 또는 비과세 연금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가는 게 좀 절세도 하면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금 상품 하나는 꼭 준비해둬라. 네. 세훈사님. 아까 기자님이 그 연말정산 받을 때 공제에 대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좋다고 한번 하셨는데 상상해봤어요. 네. 모든 공제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한도 때문에 꼭 뭐 내가 사업자랑 했을 때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아니 근데 결혼하기 전에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내가 먼저 알아본다는 거 사실 자체가 전 좀 약간 뭔가 아니 뭐 몰인간 굳이 뭐 알아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2대1리의 성선아 기자님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걷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인간적이어야죠. 저는 그냥 맨발로 흙길을 걸어가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그런 기다림의 남자. 그런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록 소장님,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네. 해주시면 예. 어떤 얘기를 좀 방금 해주실까요? 저 박상훈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대로 연금 맞벌이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고 아까 나온 말인데 재정을 통합해서 반드시 재정을 통합해서 하셔야 되고요. 네. 안 그러면 어디 한 군데서 반드시 사고가 나고 안 그러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재정 소방 훈련을 한번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무슨 훈련이요? 네. 소방 훈련, 금융 재정 소방관이신데 관련된 재정 소방 소방관. 훈련.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뭔가 불이 났다 그거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곳에 불이 났냐면은 맞벌이를 하다가 갑자기 외벌이가 되었다가 불이 났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벌이가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벌이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걸 지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만약에 우리 벌이가 100만 원 이하로 줄었어. 자, 그럼 뭐부터 하냐 말이야. 당신 일단 그 시계부터 팔아. 뭐 이런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아, 거예요. 자기 수입차도 팔고. 네. 우리 집에 수입차가 있었어? 하여튼 이런 거.